요즘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언가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작고 현실적인 실천들이 지친 마음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마음 지키는 팁을 차분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조급해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체근하죠.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만큼 갔는데 나는? 하지만 삶은 꼭 경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표를 가질 필요도, 같은 속도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그저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일이에요. 조급함 대신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거예요. 요즘 우리 모두는 참 바쁘고 또 바빠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멈춰 있는 시간은 마치 뒤처지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빨리 취업해야 해. 빨리 성과를 내야 해.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누군가는 20대의 전성기를 맞고, 누군가는 40대의 자신의 길을 찾기도 해요. 누군가는 매일 바쁘게 달려가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걷다가도 인생의 큰 길을 만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의 시간을 들여다보며 조급해질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의 시계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야. 이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조금 느리면 어때요?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풍경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은 멈춰도 괜찮고, 잠깐 쉬어도 괜찮고, 그저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이에요. 조급함에서 벗어나 오늘의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조급함의 정체가 뭔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 경우도 많죠. 감정이란 게 그래요. 속으로는 복잡한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럴 땐 그 마음을 그냥 눌러두기보단 조용히 꺼내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감정을 눌러두지 말고 가볍게 적어보자. 생각을 글로 꺼내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글이면 충분해요. 가끔은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도대체 왜 그런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마구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걸 풀 방법을 몰라서 그냥 꾹 눌러두게 되죠. 바빠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어서, 혹은 이런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근데요,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이기만 해요. 언젠가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되어 어디선가 툭 터져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감정은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흘려보내야 해요. 그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적는 것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중 제일 답답했던 순간, 속상했던 말 한마디, 혹은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라도 괜찮아요. 일기장에 손글씨로 써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키보드로 툭툭 쳐넣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글로 적다 보면 애매했던 감정의 이름이 조금은 또렷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아,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남의 감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내 감정에는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남에겐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내 마음엔 왜 이래?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하죠. 하지만 내 마음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누구는 다른 누구보다 나일 수 있어야 해요. 글을 쓰는 건 내 감정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일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요. 감정 쓰레기통처럼 눌러담기만 하지 말고 감정 통풍구를 열어주세요. 숨구멍을 내주듯이요. 자기 전에 5분, 카페에서 커피 기다리는 3분, 출근길 지하철 안에 2분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한 줄이라도 꺼내 적어보세요. 그 몇 줄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에 상처받는 사람인지도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게 뭘까요? 바로 매일 무심코 들여다보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이에요. 세 번째, 소셜미디어는 멀리하고 나를 찾는 시간은 가까이 하자.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의 일상, 감정, 성공, 외모까지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처음엔 단순한 정보였을지 몰라요. 잠깐 재미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보는 거였을지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화면 속에 나도 모르게 푹 빠져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와 비교하고 괜히 위축되기 시작해요. 나만 이렇게 뒤처졌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 같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래서 때로는 그 화면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멀리 두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SNS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거나 밤에 잠들기 전엔 불을 살짝 낮추고 조용히 내 하루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화려한 타인의 시간 대신 지극히 평범한 하지만 나다운 시간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나와 연결된 순간이 조금씩 쌓이면 남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비교는 멀리, 나와의 대화는 가까이. 그게 마음을 지키는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요즘 진짜 내 삶보다 남의 삶을 더 자주 들여다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핸드폰을 켜고 누군가의 아침 식사, 누군가의 여행, 누군가의 성공과 웃음속을 스크롤에 내려가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다들 뭐하고 지내나, 재밌는 게 있나 하고 들어간 SNS가 언제부턴가 내 마음을 조금씩 피로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만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올린 사진 속 웃음 뒤에는 그들 역시 말 못할 고민과 외로움을 껴안고 있다는 걸 우린 자꾸만 잊게 돼요. SNS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세상이니까요. 그 화면은 현실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 비교하고 뒤처졌다고 느끼는 그 마음.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가끔은 핸드폰을 조금 멀리 두는 용기를 내보세요.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나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비교는 조금씩 사라지고 내 마음엔 여유가 깃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관계는 편안하고 어떤 관계는 이상하게 나를 지치게 하죠. 네 번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자. 관계란 게 때론 말보다 에너지가 먼저 반응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자꾸 피곤해진다면 그건 몸이 먼저 느끼는 경고일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말에 다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계속해서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깎고 늘 죄책감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력 부족이 아니라 맞지 않는 인연일 수 있어요. 물론 거리를 둔다는 건 쉽지 않죠. 혹시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필요해요. 적당한 선을 그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숨쉴 틈이 필요하거든요. 언제든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가요. 그리고 그 빈틈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싫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경계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싫은 티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고 속으론 괜찮지 않은데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 고장나요. 사람 사이에서 착함은 미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의무가 되면 나는 나를 계속 지워가게 돼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꾸 내가 작아지고 긴장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땐 그 사람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심지어는 별일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면 그건 분명 그 관계가 나를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모든 관계가 오래가야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와 어색해지는 것보다 나 자신과 어색해지는 게 훨씬 더 아프고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할 때죠. 그래도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하나? 이 정도는 예의로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가끔은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멀어진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오히려 더 편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거리,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비로소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멀어지면 문득 마음 한켠이 허전해질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와 조용히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쉼이에요. 다섯 번째, 멈춰도 괜찮다. 계속 달리기만 했죠.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면 뒤처질까봐, 멈추는 순간 내가 나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버티고 참았고 계속 괜찮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돌아가는 기계도 잠깐은 멈춰야 점검할 수 있어요. 연료를 채워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견디기만 하면 어느 순간엔 마음이 고장나요. 감정은 뭉개지고 몸은 자꾸 무겁고 의욕도 흥미도 사라져버리죠. 그럴 땐 잠시 멈춰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불을 살짝 낮추고 누워 있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나가서 걷다가 하늘 한번 바라보는 것도 쉼이에요. 그리고 그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쉬어야 할 자격이 있어요. 쉬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아도 그냥 지쳤다는 감정 하나만으로도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답게 살기 위해 잠깐 숨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쉼을 허락해주면 마음에 조용히 작은 힘이 돌아와요.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싶어져요. 멈추는 건 도망이 아니에요. 쉬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선택이에요. 당당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벅차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있다면 부디 용기 내어 멈추세요. 쉬세요. 세상은 잠깐 멈춘다고 당신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잊는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쉴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충전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쉬는 것마저 허락받아야 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죄책감이 찾아와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남들은 저 시간에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게으른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속에서 쉼에 대한 수많은 검열이 시작돼요. 몸은 이미 지쳤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나를 몰아세우죠. 근데요,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든 걸까요? 쉴 자격을 갖추려면 무언가를 충분히 해내야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언제든 그냥 지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쉴 수 있어요. 쉴 때는 쉬는 데만 집중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루 중 딱 10분이라도 핸드폰도 잠시 내려두고 생각도 좀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해 보세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도 좋아요.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쉬는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나를 채우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핸드폰도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하듯이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매일 조금은 충전이 필요해요. 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자기 속도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늦췄다고 해서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요. 여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해 보세요. 우리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일을 잘해야,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말을 예쁘게 해야, 다정해야, 항상 긍정적이어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근데요, 그렇게 완벽해지려 할수록 점점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돼요. 조금 실수하면 스스로를 미워하고, 하루 계획을 못 지키면 자괴감에 빠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려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때론 서툴러도 자기만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인가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진심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겨나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오늘 할 일을 다 못해도 괜찮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도 그 하루가 전부 실패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이 마음 하나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고쳐야 할 존재로 바라보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흔들려도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력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오늘 하루도 어느 하나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잘 버텨냈다고 내 마음속에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해야 하는 나보다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기. 실수도 삶의 일부, 나를 몰아붙이지 않기. 완벽보다 지속 가능한 삶 추구하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해야 할 나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투, 해야 할 모습, 해야 할 감정까지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쏟아져요. 오늘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해. 꼭 계획한 일 다 해내야지. 다른 사람한테 티내면 안 돼. 항상 밝고 성실한 모습이어야 해. 하루 내내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명령을 내리죠. 그러다 그걸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서 가장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요. 너 또 이래. 너 정말 왜 이러니? 남들은 다 잘만 하는데.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말이에요.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니까요. 근데 정말 나는 그렇게까지 완벽해야만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의욕 없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여전히 진심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있어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무너지고, 조금 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로 하루를 보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낸 나예요. 누군가에겐 내가 하는 작은 노력 하나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빛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습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한 날도 아무것도 못한 날도 너는 너야. 이런 말 우리는 참 남들에겐 잘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겐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한 말들을 나에게도 조금씩 건네봐야 할 때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자. 내 편은 나입니다. 비판보다 공감을, 채찍보다 위로를,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안아주는 연습. 살다 보면 외롭고, 지치고,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날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요. 세상엔 이미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넘쳐나니까요.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나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줘야 해요. 나는 내 삶의 유일한 동행자예요.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봐온 사람이죠. 그런 내가 자기 자신에게조차 냉정하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가장 먼저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나고 가장 늦게까지 내 편이어야 할 사람도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야 해요. 하루를 끝내는 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돌아보며 그래, 오늘도 참 고생했어. 너무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은 달라져요.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 그런 날도 있어라고 살며시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나에게 다정해지는 건
결코 나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돼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남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세상과도 평화롭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 조금 더 편안한 숨을 허락해 주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은 내가 되어야 해요. 누구보다 든든하게, 누구보다 따뜻하게, 오늘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편에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진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 오늘 하루도 마음 지켜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남들이 모르는 싸움, 남들이 모르는 감정, 남들이 모르는 견딤. 그 모든 걸 안고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낸 거예요. 완벽하진 않았어도 진심이었잖아요. 조금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 하나면 오늘도 충분히 빛났던 하루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지키며 조금씩 단단해질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 한켠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숨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